말들이 많다, 그죠? 자, 지난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 하나씩 다시 해보자. 자, 지난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를 AQX 플러스 R 이렇게 하면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 fx를 a로 나누면 몫이 qx고 나머지가 r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걸 이제 조립제법도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인수정리도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했냐면 그 3 플러스 2루트가 a 플러스 복습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일 때 a가 뭐고 b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희가 바로 a가 3이고 b가 2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전제 조건 실수. 자, 비교를 한번 해보자. 자, 오늘 이제 처음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야. 이 개념. 나는 솔직히 고등학교 때까지 막 문제를 많이 풀고 수학을 잘했지만 저 개념을 제대로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저 개념이 얼마나 이제 잘 오늘 목표가 저거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는 거 이게 첫 번째 목표. 자, 요게 이거일 때 이렇다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A, B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비슷한 말로 내가 이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면서 했었냐면 3-2i는 a 플러스 bi일 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라고 주장하려면 이것도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슨 전제 조건? 이 앞에. 자, 이게 무리수 부분이고 이게 유리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A도 유리수가 되고 B도 유리수가 돼야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을 비교할 수 있다고 했지. 그래서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냐면 A, B는 무슨 수? A, B는 유리수라고 했고 기억나죠? 자, 만약에 A, B가 유리수란 말이 없으면 여기에 뭐 루트 2가 들어가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자, B가 루트 2를 넣어볼게. B의 루트 2를 집어넣으면 이게 2가 되지. 이거 2가 되잖아요. 그럼 A를 어떻게 하면 돼? 1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해도 돼.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러니까 요 말 이외에 다른 많은 답도 포함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비교해서 이거를 무리수 부분을 만들어주고 이걸 유리수 부분을 만들어주려면 반드시 이 말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했어요. 무리수의 상등. 자, 단어 정리. 무리수의 상등은 유리수끼리 같고 무리수끼리 같다는 용어. 맞죠? 자, 이거 얘가 얘라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앞에 어떤 전제 조건이 있었어야 돼. 뭐? A, B는 무슨 수? 실수라는 말이 잘했어. 자,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된다. 왜? 자, A, B가 실수란 말이 있어야 이 부분이 허수부가 되고 이 부분이 실수부가 돼서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왜 유리수, 무리수 부분을 분리하고 허수와 실수를 분리하는가? 자, 유리수와 무리수는 서로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다. 맞죠? 실수와 허수도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명확하죠? 자, 이제 프린트 방금 준 거 이걸 한번 봐보자. 상등식 나머지 정리의 개념 모음. 자, 하나씩 볼게. 자, 첫 번째, 등호를 사용하여 수와 식이 서로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등식이라고 하고, 자, 국어 시간이야.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다. 자, 너희한테는 물론 항등식이 중학교 때 나오죠, 개념이. 근데 너희한테는 방정식이 훨씬 익숙할 거야. 자, 그 세 번째 보면 방정식 보자. 주어진 식의 문자에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하는 등식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그 등식을 만족하는 값이 무조건 정해져 있다는 뜻이야. 맞죠?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은 근이 무조건 하나,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2개. 항상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코를 만족하는 거. 자, 만약에 EX는 4라고 이렇게 쓰면 이 이코를 만족하는 수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등식을 만족하는. 근데 이 등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 뭐 EX 플러스 4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지? 등호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값을 구하는 목적이 아니고 이건 단순히 그냥 1차식일 뿐이야. 1차식. 그럼 우리가 등호가 연결이 되면 여기 뭔가가 존재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이 숫자가 뭔가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면 이게 방정식이 되거나 지금 설명한 항등식이 되거나. 네, 또 하나 있는데 또 하나. 얘들아, 우리 등호로 연결된 것 중에 는 0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라고 대답을 하고 이제 항등식도 할 텐데 또 항등식의 개념도 있고 또 여기에 y가 등장하면 이걸 뭐라고 하죠? 1차 함수예요. 자, 등호가 연결되는 것은 항상 등호를 연결되게끔 만드는 어떤 값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그 존재하는 값에 따라 우리는 다른 명칭을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ax 플러스 b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자, 요때 a가 얼마, b가 얼마냐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처음 썼던 무리수의 상등이 있고 이건 복소수의 상등이 있고 이건 지금 아무 의미 없이 내가 이렇게 식을 써놨거든. 그럼 저걸 보고 a가 뭘지 b가 뭘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a가 뭐고 b가 뭘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면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왜 이제 x에 붙은 거는 x끼리, 숫자는 숫자끼리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야. 저게 아닐 수도 있어. 자,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선생님,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돼요. 분명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해볼게요. 항등식, 저 뜻이 되게 중요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 자, a 0을 대입해볼게요. 자, 0을 대입하면 0, 0 되고 b는 마이너스 3이 되지. 네. 이렇게. 자, 이번에 x에 뭐 넣어볼까? x에 하면 1을 한번 넣어볼게. 자, 2를 넣어보면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네. 맞니 얘들아? 자, x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얼마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네. 자, 이 세 가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b가 마이너스 3이야. b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a가 얼마야? a는 2네. 그러면 b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a를 2를 집어넣는데 그 식이 맨 마지막 식도 한번 성립하는지 보자. 자,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면 이거 성립하지? 그러면은 a는 2가 되고 b가 마이너스 3이 되지 않나요? 이건 무조건 진실 아닌가? 그죠?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이렇게 x의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나씩 설명했는데 나는 그냥 b에다 0을 한번 넣어볼게. b에다 0을 집어 a 0으로 넣어볼게. 자,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오늘 요 개념이 첫 번째 중요하니까. 자, a에다 0을 넣어볼게. 그럼 b는 뭐가 돼? 2x-3이 돼. 자,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방정식을 풀어라고 하면 x로 묶어서 1차 방정식을 풀 건데 내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식을 만족할 때 a 값이 뭐고 b 값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이렇게 한번 해봤다. 자, 근데 요 x에 1을 한번 넣어봐. x에 1을 한번 넣어보면 b가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죠? A는 그대로야. A는 그대로. 그 다음에 X에 0을 한번 넣어볼게. X에 0을 넣어보면 B는 마이너스 3이 되네. 자, 그러면 지금 X 값에 따라 B 값도 달라지고 A 값도 달라지죠.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값과 B 값을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해갑니까? 그럼 과연 어떨 때 이거이면 이거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 이 말이 지금 항등식의 뜻이거든요. 자, 무리수의 상등, 복소수의 상등. 그러면 지금 이걸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 왜? 이런 예외도 있기 때문에. 그럼 도대체 어떨 때, 자, 우리는 어떨 때 A는 2고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소리야.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자, 이때 A, B, C가 뭔가? 자,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우리는 또 이것도 양쪽 비교해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1이라고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근데,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고, C가 1은 우리가 몰라. 그냥 이렇게 돼서 A, B, C가 뭔지를 물어봐서 내 맘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까처럼. 자, 아까 어떻게 했냐면 x의 숫자를 막 집어넣어서 a, b, c 값을 이렇게 찾았어. 자, 이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 0을 대입하면 0, 0 날라가고 c는 1이 되죠. 1이 되죠? 자, 또 가장 쉬우니까 이런 숫자부터 넣어보는 거야. 1 넣어볼게.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2 이렇게 돼요. 2. 자, 이번에 마이너스 1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1 넣으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오른쪽은 얼마지? U 이렇게 돼. 그럼 연립 한번 해보자. 자, C가 1이니까 C1 여기다 대입하고 플러스 1 대입하고 요 식에서 A 더하기 B는 1 A 더하기 B는 1 이 식에서 A 마이너스 B는 5. 자, 요걸 연립하면은 A는 두 개 더 해보자. A는 2A는 6이니까 A는 3이고 B는 마이너스 2네. 자, 아까 식과 비교해볼게. 자, 3번식을 보면 내가 X 속에 어떤 값을 막 대입해서 AB 값을 구했고 이 식도 내가 X 값에 막 대입해서 AB 값을 구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X 자리에 0, 1, 마이너스 2 아닌 다른 수를 막 집어넣어도 A, B, C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똑같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3번하고 4번을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X값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물론 내가 3개밖에 안 넣어봤지만 다른 수를 집어넣어도 A, B, C는 똑같이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죠? 이게 항등식의 뜻이야. 자, 그러면 아까 3번처럼 선생님이 A를 특정해서 하다 보면 B가 다른 값이 나왔거든요. 자, 여기서도 A값, B값을 내가 다르게 조정해보면 C값도 다 다르게 나오고 X값도 다 다르게 나와.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X값 속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항상 A, B, C는 일정하게 나오는 소리지. 이 소리가 항등식의 뜻이야. 자, 아까 프린트 한번 봐보자. 자, 요거 정리. 자, 2번 한번 읽어보자. 주어진 식의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다. 그래서 x의 모든 값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고, 자, 4번에 보면 x에 대한 항등식으로 되어 있죠. x에 대한 항등식. 자, 오른쪽에 그 나오는 5가지 말을 한번 읽어보세요. 별표 2개의 x에 대한 항등식.
읽어봤죠? 자, 다 같은 내용인데 항등식을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 뭐냐면 x 속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다. 모든 x 값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의 값을 대입해도 x의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게 다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럼 아까 성립했던 자 무리수의 상등, 자 무리수의 상등, 그 다음에 복소수의 상등, 그 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항등식, 자 이제 이 뜻이 결국은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자 유리수, 무리수의 상등은 뭐였었죠? 유리수와 무리수가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리수 부분과 유리수 부분이 항상 같다는 소리. 얘는 실수와 복소수가 더 이상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수가 허수가 같다는 소리. 자 이 소리는 뭐냐면 항등식은 x 속에 어떤 수가 대입돼도 항상 a값, b값이 2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소리. 요 2차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다섯 번째 보면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항상 a값, b값을 결정하는 기준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돼. x에 대한 항등식이 말이 없으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고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표현될 때 아까 그 4번에서 썼던 그 5가지 표현이 다 같은 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모든 x값에 대하여, 자 중요하니까 이야기하는 거야. 모든 x값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x에 관계없이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어떤 x의 어떤 수를 대입해도 이 말은 전부 다 같은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봐봐. 자, 다음 등식이 x, y에 대한 항등식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얘들아, 그 x, y에 대한 항등식 거기다 메모 쳐봐. x, y에 대한 항등식. 자, x, y에 대한 항등식, 그 말이 무슨 말일까? x 속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y 속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무조건 똑같은 소리야. 무조건 똑같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밑에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x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되고 y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소리지. x, y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그 등식을 만족하게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운명이야 이게. 그럼 x의 영향을 받아도 안 되고 y의 영향을 받아서도 안 된단 말은 a값, b값을 무조건 0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값, b값이 0이면 무조건 c가 0이겠죠. 그 식은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예요. x, y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가능한 소리. x, y에 대한 항등식이 말 없잖아? 그 식은 그렇게 쓰면 안 돼. 그죠? 그러면은 아까 4번에서 썼던 x에 대한 항등식, 6번에서 썼던 x, y에 대한 항등식, 미지수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지 의미하는 뜻은 다 똑같은 거예요. x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y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항상 그렇게 무조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 자, 방정식은 뭐라고요? 특정한 하나의 값 또는 두 개의 값으로 정해져 있는 거. 항등식은 값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해야 돼요. 이제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어. 알겠죠? x, y에 대한 항등식. 이제 뒤에 페이지 보자. 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와 인수분해, 조리제법 이걸 다 이제 한꺼번에 연결시켜서 이제 지난번에는 조리제법과 인수분해를 적용을 했고 오늘 이제 나머지 정리에 쓸 건데 그 이제 7번 한번 읽어보자. 자,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서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정해지지 않는 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했고 이제 거기 예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수치대입법, 계수비교법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거기에 적혀진 문제를 이렇게 써볼게요. 자, EX하고 이 문제가 적어져 있죠. 자,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구하여라고 되어 있어.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거기다 메모 쳐봐.
자, 영어 정리, 국어 시간. 그 용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내가 앞에서 적었죠? 모든 x값에 대하여 임의의 x값에 대하여 생각을 한번 해봐. x값에 관계없이 어떤 x값에 대하여도 실수 x 또는 x 속의 모든 값을 대입해도 왼쪽 오른쪽이 같아야 되는 소리. 그렇겠죠? 같아야 되는 소리. 자, 그러면 이때 오른쪽 왼쪽이 무조건 같다. 자, 이 문제는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a값, b값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또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몇 개만 적어볼게요. 모든 수 x에 대하여, 자, 이런 표현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지 하나 불러볼까? 항등식이 같은 표현. x에 대한 항등식, 모든 수 x에 대해 어떤 x에 대하여도 기타 등등 내가 5개 적었죠. 물론 그 5개 이외에 더 만들 수도 있지. 선생님, x의 지구상에 있는 모든 수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래도 돼. 그러니까 x가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는 이제 불변의 진리를 만드는 거죠. 자, 요게 이렇게 됐을 때 a값, b값, c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뭐 계수 비교법 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항등식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오른쪽식을 전개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소리야. 자, 오른쪽식 전개해 볼게. 이렇게. 자, 근데 x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x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하는구나. 그러면 x의 제곱은 똑같고, 왜? x 제곱은 x 제곱만큼 움직이잖아. 그죠? 그럼 제곱만큼 움직이는 것들은 제곱만큼 움직이는 것들이 똑같아야 x가 아무리 변해도 똑같은 거지. x 제곱이 똑같고 또 x의 일차는 x의 일차끼리 똑같고, 왜? 항등식이기 때문에 x 속에 어떤 수가 들어가도 무조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개수를 비교해서 a는 1이라고 하고, a는 1이면 b 플러스 2가 되니까 b는 0이라고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개수를 직접 비교하면. 왜? 얘 때문에. 얘 아니면 안 돼. 얘 때문에 무조건 이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 노란색 줄이 없으면 무조건 못 풀어줘야 돼. 왜? 값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알겠죠? 자, 두 번째. 자, a값, b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저번에 내가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 한번 내가 더 보여줄 건데, 이렇게 쭉 풀어주는 거 지난번에 했었죠. 줄이책 쭉쭉 써가지고 이따 다시 할 거야. 자, 이때 b값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x 플러스 1에 관한 식으로 전개됐을 때 이 b값 쉽게 구하는 방법은 x 속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했었어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없을까? 그래서 x 속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마음대로 대입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문자에 대한? x에 대한 x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날아가고, b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 이렇게 날아가지. 그 다음에 또 x에 적당한 숫자를 집어넣어서 a값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a값 구하려면 뭐 넣어볼까? 0 넣어볼까? 0 넣어보면 좌변이 2, 오른쪽은 1 플러스 a 이렇게 해서 이렇게 a값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를 수치 대입법, 이렇게 하는 것을 개수 비교법이라고 한대. 용어 중요한 거 아니야 이거? 괜히 그렇다. 그때 자기 필요한 것만 씁니다.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항등식이죠. 항등식. 자, 모든 수 x에 대하여 어떤 x 속에 값을 넣어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어떤 x의 값을 넣어도 x 값에 관계없이 다 같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은 수능 볼 때까지 똑같아요. 항상 내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는 개념과 요거는 수능 볼 때까지 똑같다. 변하지 않는다. 이번 방학 때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 이렇게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조립제법하고 이렇게 차수가 정리되는 부분을 보여줬었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난번에 그 문제 풀 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되게 헷갈려요. 다시 한번 해줄게. 이제 이런 거 하자면 앞으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천천히 우리는 개념과 용어가 중요하니까 자 이거 천천히 다시 해볼게. 천천히. 자 지난번에 여기서 A, B, C, B 값을 구할 때 조리제법을 써서 했었고 직접 나누기도 했었고 그죠? 자 조리제법을 써서 어떻게 썼지? 자 조리제법을 하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 쓰는 숫자들은 저기 개수들을 썼었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7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뭘 썼더라? 여기는 2, 기억나죠? 그러니까 하나씩 내리고 더해서 올리고 더하고 곱하고 내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썼어. 자, 두 개 더한 값을 밑에 이렇게 썼었죠. 자,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었냐면 첫 번째 자, 이 식은 x-2로 나눴을 때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됐어.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고 1차항이고 2차항이었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가 있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썼지. 자, 한 번 더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부분을 다시 x제곱 마이너스 4라는 부분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자, 다시 해보자. 자, x-2로 나누면 얘가 뭐가 되고 몫이 되고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다시 그러면 x-2로 나누면 몫이 x 플러스 2가 되고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했었어. 이거 너무 간단한데 이거. 자, 그래서 그때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여줬었냐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여기 이렇게 대입했어. 자,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x-2가 되고 x-2, x 플러스 2가 되고 보통 이게 나머지거든요. 이렇게 대입했다. 자, 보이죠? 여기까지 알죠? 자, 밑에 지우면 이제 분배법칙 해봐. 자, 분배법칙 해보면 x-2에 맞게 한 건가? 이상한데? 맞게 한 건가? 여기 하나 더 해야지. 저거. 자, 이거 한 번 더 하자. 그치, 엄청 이상하더라. 다시. 자, x 제곱 마이너스 4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를 하고 이렇게. 자, 한 번만 더 할게. 2, 1, 2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래야 빠져나오죠. 자, 이때는 요거 x 플러스 2. 자, x 플러스 2를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뭐가 되고? x는 1이 되고 나머지는 4가 된다는 소리. 이렇게. 자, 그래서 어떻게 썼냐면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하고, 그죠? 자, 대입하면 어떤 식이 돼? 이제 x-2의 제곱에 4의 x-2가 됐었어요. 이렇게 보이죠? 거꾸로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이 식을 어디다 넣어? 요 식을 여기다 넣어. 여기다. 자, 저기다 넣고 이제 분배법칙을 하는 거야. 플러스 4가 빠졌다. 맞지? 맞나? 4 x 플러스 1이 4 바뀌었나 지금? 맞지 얘들아? 이거를 여기에 집어넣고 이거 빠졌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결과값이 이렇게 돼야 되죠. 좀 찾아보자. 자, 얘랑 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a는 얼마?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되니까 a는 1 되겠지. 1.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4x-의 제곱. 그럼 얘는 4가 되고
또 그 다음에 4x-2여서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이렇게 썼죠. 거꾸로 집어넣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얘가 x-2 세제곱의 개수 a, 얘가 b, 얘가 c, 얘가 t 이렇게 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이제 얘를 x-2에 변한 차수를 쭉 나누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 자, 그래서 요거 보고 우리가 찾았었죠. 자, 이제 이 식을 다시 한번 봐보자. 자, 정리를 하면 얘가 1이고 얘가 4, 4, 마이너스 1. 1이고 얘가 4, 4, 마이너스 1. 자, 이 과정 내가 지금 거꾸로 이렇게 보여주고 조립제법 썼는데 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제 정확히 알겠죠. 그죠? 자, 이제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자, 이 식을 fx라고 할게. 자, 우리는 식을 쓸 때 fx를 a 곱하기 qx 플러스 r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걸 꼭 뭐라고 하냐면 fx를 a로 나눌 때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이다라고 했어요. rx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제가 fx를 x-2로 나누기를 하면 나머지는 얼마? 이제 보고 해석을 하는 거야. 어차피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하고 문제에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이제 하나하나 보는 거야. 자, fx를 x-2로 나누기를 하면 나머지가 뭐더라? 나머지가 뭘까? 비교를 한번 해보자.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뭘까? 자, 이 부분. 자, x-2로 나눴다는 소리는 a로 나눌 때니까 a하고 qx가 나오듯이 여기 뭔가 몫의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뒤에가 나머지 부분이 나오는 거고. 그럼 몫의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봐봐. x-의 세제곱인데 제곱이 여기 들어있겠지. 맞니 얘들아?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들어있어야 돼? 4x-2라고 들어있고 또 하나가 더 들어서 4라고 들어있겠지?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빠져있는 거죠? 정답은? 얼마?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나머지가 되겠지. 네. 그 몫은 뭔가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몫이 되는 거지. 몫. 이해가죠? 이해가죠? 자,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없어졌다고 생각해 볼게. 이 마이너스에 없었던, 그럼 마이너스에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가면 8이겠죠, 8. 자, 플러스 8이면 이런 식도 가능하지. 이런 식도 가능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플러스 8을 x-2로 나누기를 하면 나머지가 뭘까요? 나머지 0이지요. 0. 그럼 몫이 뭐냐고 물어보면 x-2로 묶은 요 부분이 이렇게 x-2로 묶은 뭐라고 되어볼까? 써보자. 자, 몫이 뭐냐고 물어보면 x-를 한번 빼줘야겠죠, 여기서. 그럼 x-를 빼주면 답은 x-2의 제곱 더하기 불러볼까? 4 x-2가 되고 플러스 4 이렇게 돼요. 4. 자, 어떻게 나눠서 구성되는지 나머지가 뭔지를 비교하는 방법. 자, 몫이 뭐고 나머지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죠? 이해가요, 얘들아? 네. 시간 몇 시야? 쉴 때 됐나? 지금 몇 시지? 44분. 괜찮아. 자, 근데 목과 나머지 구하는 거, 자, 그 뒷페이지 한번 봐보자. 뒷페이지. 8번 보죠, 8번.
자, 8번 보면은 fx는 자, 요것만 한번 칠게요. fx는 ax 곱하기 bx가 있고 나머지가 rx가 있었어.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써보자. fx를 ax로 나누면 몫이 뭐이고? 자, fx를 ax로 나누면 몫이 qx, bx이고 써보자. bx이고 나머지는 rx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AX의 차수와 RX의 차수란 말이 있죠. 자, 이거 지난번에 처음에 다항식 나눗셈을 배울 때 이렇게 직접 나눠봤었는데, 자, 이거 한번 봐보자. 자, 여기 3차식이 있어. 3차식이 있으면 x-2로 나눌 때 얘가 몫이 되고 얘가 나머지가 돼. 그지? 얘도 나머지. 자, 여기에 x-2로 얘를 나눴다면 얘가 몇 차겠어? 몫은 몇 차? 2차가 되겠죠? 2차가 되고 나머지는 차수가 상수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2차로 나누면 몫은 1차가 되고 나머지는 자,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 1차로 나누면 무조건 상수, 2차로 나누면 1차 혹은 1차 혹은 상수. 그래서 1차 이하 맞아? 네. 1차 이하.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1차 이하를 쓸 때는 ax 플러스 b라고 쓰죠. 이따 문제 풀 때 쓸 거야. 자, 얘를 3차로 나눴어. 3차를 3차로 나눴더니 그 이 몫은 몇 차? 자, 원래의 식은 3차죠. 원래의 식은 3차? 3차를 3차로 나눴어. 몫은? 상수지, 상수. 상수가 정답은 1이겠죠. 여기서 1. 나머지는 그치 2차 이하. 2차 이하. 자, 지구상에 있는 모든 2차 이하는 쓸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를 쓰는 나머지 ax가 3차이면 rx는 2차 이하, ax가 2차이면 rx는 1차 이하. 오씨. 잘못 썼다. 못하다. 뭐가 못하냐? AS가 1차식이면 상수. 자, 9번까지 써보시자. 자, fx를 ax 곱하기 bx일 때 뭐 인수정의 인수분해 꼴 이건 이따 이야기해. 그냥 밑에 거 보고 가자. fx를 ax로 나누면 몫이 bx이고 나머지는 0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fx를 미안해 fx는 내가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오면 fx는 ax로 뒤에 뭐라고 쓸겠어요? 빈칸 왜 써놨을까? 자, 이제 국어 시간 fx는 ax로 나눠 떨어진다. 세 번째로 미안하다. fx는이야. 세 번째로 fx는. 자, fx는 일단 쓰고 이따 다시 이야기할게요. 쓰고 세 번째 fx는 ax, bx를 인수로 갖는다. 인수로 갖는다. 지금 1시 50분이니까 2시까지 쉬고 이따 이거 다시 설명할게. 숙제 해본 사람 안 낸 사람 내 채점을 주시죠.